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2021년 또 마지막 거래일이 바로 내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을 어느 정도는 예견을 했을 텐데요. 사실 지수 자체는 생각보다는 덜 빠지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대형주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금융주들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안전투자 또 장기투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달갑지 않은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해운주와 조선주 그리고 메타버스와 같은 성장주들은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내일 마지막 거래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한 해 또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서울경제TV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어떤 뉴스를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뉴스는 오미크론과 관련돼서 그리고 대출 규제에 관한 내용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소식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좀 비상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실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미국에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2주 전보다 2배 이상 폭증한 건데요.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2주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급증세는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미국 신규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41%에 그친 델타 변이를 제치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겁니다. 유럽 곳곳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선 28일을 기준으로 하루 사이에 17만 9천여 명이 새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영국도 12만 9천여 명이 나흘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이탈리아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8천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미국의 상황도 그렇고요. 유럽의 상황도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정말 우세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도 하루 사이 109명이 늘며 모두 558명이 됐습니다. 지금껏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하루 100명을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이 69명으로 미국발 입국자가 46명입니다. 이같이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감염자 등이 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다시 5천 명대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외 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4주간 연장해 내년 2월 3일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계속되는 이 거리두기에 또 오미크론 우려까지 국내 상황도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대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를 엄격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서 대출 조이기에 나섰었는데요. 새해를 앞두고 다시 대출 문이 이전보다는 좀 넓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은행들이 새해를 앞두고 그간 중단했던 대출 상품 판매를 속속 재개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은행인 토스뱅크는 내년 1월 1일 오전 11시부터 신규 대출을 판매하겠다고 오늘 오전 밝혔는데요. NH농협은행은 내년 1월부터 신규 주담대 대출을 재개하고 카카오뱅크도 같은 기간 신용대출 판매를 시작합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에 비대면 주담대도 새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일시 중단했던 대출을 이미 재개했는데요. 국민은행은 이달 초 모기지 신용보험 대출을 재개했고 하나은행도 지난달 비대면 대출인 하나원큐 신용대출과 아파트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우대금리가 부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은행은 새해부터 신용대출과 주담대 우대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축소했던 우대금리를 복원하는 겁니다. 우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새해에는 대출을 받기가 더 쉬워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연초에는 일부 그럴 수 있지만 내년 한 해를 놓고 보면 대출 받기가 올해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은 매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한 해 영업을 돌입하는데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통상 연초 영업에 열을 올리고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관리 모드로 돌입합니다. 예를 들어 반공제라고 해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모기지 신용보증도 연초에는 취급하고 연말에 폐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은행들의 대출 재개 움직임도 이런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 대출 증가폭을 올해보다도 더 좁게 제한하고 있어서 은행들의 대출 영업 경쟁이 금세 끝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보다 일찌감치 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소비자들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앞에 줄을 서는 선착순 대출도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미크론부터 지금 대출 규제 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 시장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의 배당락일입니다. 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제시했던 현급 배당락 지수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이 시간 양대 시장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출발을 했죠. 3,000포인트 이탈한 모습인데요.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또 낙폭을 더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 시간 0.85%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2,994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 중에 잘 버텨주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0.03%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보권이고요. 1,027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폭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폭을 또 키워나가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5,827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도 4,921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들의 반등 흐름이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여전하지만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예상보다 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증시에서 항공주들의 반등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이 최근 5거래일 동안 주가가 대략 7에서 8%가량 올랐다고 하고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한 상태이고 또 월가에서도 항공주들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라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여기에 또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50%가량 높은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들 나와주고 있고요. 대한항공 현재 2.94%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에어도 5%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제주항공도 2.95% 강세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예상대로 오늘은 힘이 다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당락 당일인 만큼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들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오늘 전반적인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7에서 8%가량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KB금융 현재 2.29%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5.26%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증권, 대신증권도 8%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폭 키워나가면서 현재 78,000원 선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조선주와 또 해운주들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오늘 소폭의 강세를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내년도 실적 호조 기대감에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니드는 정부가 새 탄소 중립 이행을 목표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FNF는 올해 섬유 의복 업종 중에서 주당 배당금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회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카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유일하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빨간불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카카오의 AI 기술 기업이 글로벌 10개 학회에서 총 15건의 논문을 등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0.44% 강세 보이고요. 11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신원이 있습니다. 한미 간의 종전선언 합의가 상당히 진척이 된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세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신원은 개성공단 1호 입주 기업인 만큼 대표적인 대북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7%대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른손 있습니다. 바른손 오늘 주가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새로운 시즌 제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주들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시총회에서 디지털 아이디어의 흡수 합병을 승인했다라는 이야기도 주가에는 현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11%대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5,970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북주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콘텐츠주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대형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는 오늘 장입니다.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제 배당을 노린 이제 배당 수요에 대한 매수와 반대로 현물 시장에선 매도, 선물 시장에선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좀 수급적인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 H&M, LG 화학 등으로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데브시스터즈, HLB, HLB 생명과학 등에 대한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DB하이텍, 두산중공업, 하나투어, 또 오후 들어서는 현대모비스와 LG이노텍 등으로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컴투스홀딩스, 심텍, 넷게임즈, 또 오후 들어서는 인텍플러스가 유입되는 점이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배당 낙일 매물 소화 과정 속 종목 장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좀 배당락일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소폭 상승권, 그러니까 보합권으로 봐도 무방하다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전일 이 거래소에서 제시한 이 코스피 배당락 지수가 2,978포인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995포인트라는 점은 그래도 배당락 지수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지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앞서도 기관의 수급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지난 거래일 좀 시장을 좀 끌어올렸었던 이 금융투자 쪽에서 반대로 매도세가 오늘 나오고 있는 모습 등이 좀 시장 상승을 좀 제한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당 차익 거래 포지션을 구축했던 이 금융투자가 오늘 배당 내기를 맞아서 이 포지션 청산을 하면서 현물 매도, 선물 매수하는 모습이 좀 수급상 좀 특징적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시가 배당률이 높은 업종의 약세가 좀 당연스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금융, 통신, 철강 업종과 더불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점 등이 코스피 지수의 상대적인 약세를 좀 이끌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게임 업종 내에서는 데브시스터즈, 컴투스홀딩스의 강세, 또 조선과 해운 업종 등 각기 강세를 보이는 이제 종목이 좀 다양한 모습인데 그래도 오전상 업종사로 보자면 기계 업종 그 중에서도
원자력 관련주로 꼽혀지고 있는 이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들의 연일 반등세가 좀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이 이 친환경 산업에 포함될지 여부를 두고 이 유럽연합이 최근 논의에 들어가면서 이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또 거기에 우리 정부 역시도 이 탈원전 기조 속에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이 원전 기술 자체는 좀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김부겸 총리가 강조했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또 이집트와 사우디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도 전일에 이어서 오늘 역시도 좀 관련주 강세를 좀 이끌었던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약세에 좀 전환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오늘 항공우주산업 관련주 역시도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이 인텔리안테크가 장 초반부터 이 저궤도 위성 안테나 매출이 늘어나며 성장세를 좀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힘을 받으며 업종 전반의 강세를 좀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저궤도 위성 외에도 우주 항공 산업의 성장세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 전망도 같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때 버진 갤럭틱 또 스페이스X 같은 이 민간 우주 여행과 이 저궤도 위성 산업 등이 향후 좀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 모건 스탠리의 전망 등이 다시 한번 힘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의 상승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 같은 모습 등에 오늘 인텔리안 테크, AP 위성, 세트랙 I 등의 이런 주가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배당락일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원전과 항공주의 상승까지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또 오늘장 이슈 토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말에 산타 랠리를 모두들 아마 기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가상화폐 가격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게 연말 분위기가 정말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약세 배경과 지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미국 증시가 그저께 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전일은 또 이제 조금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로 약세를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약세로 바뀐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락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당락 기준으로 지수가 2,978포인트를 감안하면 지금 2,990포인트대를 기록을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배당을 감안하면 지금 지수는 상승한 거와 진배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지수가 빠졌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을 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일 이제 배당락을 하면 전일 배당 기준일 관련돼서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이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대주주 유권 회피를 위한 그런 이제 개인의 매도세라고 보여졌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배당락 이후에 또 대규모의 개인의 순매수세가 지금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전일 배당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돼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금일 주가 하락이 예상보다 적게 돼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강한 매도세가 있는 거 아닌가. 기관 입장에서 보면 단순하게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배당락일로 인해서 이렇게 수급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부가 어제 탄소 중립을 중점적으로 하는 2022년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궁금하고요. 이번 발표로 어떤 섹터가 또 수혜를 입게 될지 전망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국형 뉴딜 계획 작년도서부터 계속 나왔었죠. 그 세부 5개 중점 사항을 내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탄소 중립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뉴딜 기반의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혁신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탄소 중립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탄소 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와 덧붙여 산자부와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연료 전환을 한다든가 2차 전지, 그다음에 수소 전환 투자 같은 제철 관련 쪽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또 발표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산업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 부분과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분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폐자원 활용 이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친환경 부분은 친환경 자동차 분야는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 이쪽, 그다음에 또 이런 개별적인 충전 시스템, 또 향후에 이제 무선 충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선 충전 관련된 시스템 이런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역별로 이렇게 또 분야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뉴스가요. 중국이 오늘 1월부터 외국 기업의 자동차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 22년부터 모든 자동차 기업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철폐를 하게 됩니다. 이건 갑자기 나온 제도는 아니고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서부터 꾸준하게 지금 준비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친환경차, 그다음에 2022년도에 상용차, 그다음에 내년에는 승용차 부분이 이제 지분 제한이 철폐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중국 법인은 100%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천의 상용차 법인 같은 경우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자동차 기업의 지분을 이제 철폐하는 게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기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자신감의 발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국 내 전기차 판매를 11월 달까지 본다라고 하면 중국하고 해외 기업이 합작한 법인에서 78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건 작년보다 한 23% 정도 감소했고요. 대신 이제 중국 자체 브랜드의 판매량이 83만 대로 작년보다 2%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 전기차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아의 둥펑 위에다 기아 같은 경우는 지분 100%를 아마 기아차에서 인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합작 법인이었기 때문에 중국 내의 현대 기아차의 독자적인 마케팅이 상당히 좀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마케팅 활동이 앞으로 강화가 되면서 중국 내의 현대 기아차의 차량, 특히 전기차의 판매가 증가할 수 있는 좋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판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시장은요. 장초에 게임주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한번 짚어주시고요. 또 내일장에는 어떤 업종이 강세 보일지 전망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게임주 같은 경우는 10월달 이후부터 계속 이제 관심을 받았었던 게 NFT, 그다음에 P2E 게임 아닌가 싶고요. 이런 쪽으로 오늘도 여전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관련 종목들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분야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할 예정입니다. 이 컨퍼런스에 주된 이제 내용이 면역 항암제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고 또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내일은 뭐 연말 올해 이제 마지막 이제 거래일이 되기 때문에요. 내일 단순 하루보다는 이제 내년 초까지 아마 연속적인 그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주도주가 뭐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테마로 움직임은 뭐 내년 초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내년 시장을 대비한다라고 하게 되면 IT 관련 제조업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주가의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뭐 IT 관련 제조업은 이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는 뭐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뭐 IT나 전자 자동차 제품에 관련된 생산이 전부 다 축소돼서 그에 따른 실적 부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내년부터는 뭐 반도체 수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에 따른 경제 봉쇄도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반도체나 5G, 폴더블 폰 관련주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내년장에 대한 전략까지 IT 제조업 쪽으로 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B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과 대비해서도 국내 시장은 참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내년 시장을 전망을 했을 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 해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디커플링 이게 언제 해소가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자료 정리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렇게 쉽게 해소가 되기는 힘들 것 같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미국 시장 먼저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 시장 또 왜 디커플링은 계속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항상 이제 얘기거리가 되는데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굉장히 최근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기준으로 올해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 확률을 전망하는 그 CME 패드워치 툴 그 금리 인상 확률 그 수치를 제가 오늘 첫 번째 표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면은 아래쪽 갈색 선이 25bp 금리 인상 확률인데 10월 중순부터 급하게 오르죠. 그게 동결 확률, 이제 푸른색 선으로 나타났었던 동결 확률을 어제 날짜, 어제 그제 날짜로 이제 바뀌었죠. 그러다 보면 이제는 기준금리 상승할 확률이 61%로 더 높아진 것이죠. 동결 확률 확 넘어섰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충격이 거의 없고 지금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두 번째 표 국채 선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 흐름인데요. 최근의 흐름 보면은 제가 저렇게 녹색 박스로 표시한 것도 있고 붉은색 박스로 표시한 것도 있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표시한 것도 있는데 저게 국채 입찰 때마다 약간의 그 강세와 약세가 좀 이렇게 반전이 되던 그 시기인데 최근에 나타났었던 푸른색 그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타원을 보시면은 9월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 전망이 나타나면서 채권 입찰 때마다 계속 약세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게 11월 후반 들어서부터 그리고 최근에 12월 들어서는 최근에 공급 국채 입찰을 해도 거의 시세 변화가 없습니다.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언제 아까 그 말씀드렸었던 확률이 50%를 넘어섰느냐를 따져보면은 11월 후반 때부터 이제 넘어서기 시작했다라고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때부터 보면은 오히려 선반영된 시세로 인해서 채권 시장은 안정권을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50%를 넘어서면 인상 확률이 대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55%가 되건 60%가 되건 70%가 되건 설사 100%가 되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인상 확률이라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년 3월까지 한 번의 금리 인상이 나타나는 얘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밤에도 미국 국채 공급 일정이 있습니다. 어제도 공급 일정이 있었는데 무난히 소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무난히 소화가 되고 올해에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채권 시장은 아주 조용하게 가고 있는 중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과거에 비슷하게 흘러왔었던 그 환경 속에서 과거 사례는 어땠었는지 직전의 금리 인상 시기였던 2017년에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세 번째 표입니다. 2017년의 금리 인상 구간 속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 추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저 그림 속에서 지금이 언젠가를 한번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시그널이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었던 그곳이 붉은색 박스권을 제가 표시한 곳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2017년 상반기에 쌍바닥을 치기 시작하면서 시세가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실질적으로 세 번의 금리 인상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 박스권의 초반같이 어느 정도 재료가 반영이 되고 실제로 금리 인상이 되는 그 과정의 앞부분에 있다라고 한다면 국채 시장이 흔들릴 일이 거의 없는 것이고 국채 시장이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미국 자산 시장이 흔들릴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 붉은 박스권 이후에 저렇게 흘러내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지면서 그리고 페드의 자산 매각까지 고려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산 매각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됐었던 제가 오른쪽 푸른색 타원으로 표시한 그것이 또 아래쪽에서 하단을 형성을 하는 그 시기였었죠. 결국 모든 재료가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고 시장은 실질적으로 어떤 전망을 빠르게 반영하고 어떤 그런 사후적인 분석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정리하면 3월 FOMC 내년 회의까지는 시장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금리 인상이 확실시된 그 회의까지는 안정된 흐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3월 회의를 지나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만약에 이루어지거나 어떤 그런 반영이 되기 위해서 페드 쪽에서 또 자료를 이제 공유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된다라면 2017년 후반의 모습 같은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그 이유를 2018년 이후의 흐름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자산 시장의 악재가 반영된 그 과정이 재현되는 것일 뿐이고 그 이후에는 또 역시 지나가는 재료다 이렇게 인식되면서 또 자산 시장은 강세로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 3월 회의가 중심이 되겠지만 3월 회의부터 다시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다시 시장은 강세로 돌아설 확률이 크다. 내년 3월 회의 전후를 그렇게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시장 안정적으로 흘러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년 또 상반기도 괜찮게 보고 계시거든요. 시장에 이런 악재들이 좀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계속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페드에서 보는 내년 경제 전망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죠. 제가 이걸 보고 나서 그러니까 FOMC 회의 때 나온 자료도 있었고 그걸 좀 정리를 해온 자료가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가 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미국 시장은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네 번째 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OMC의 12월에 나타났었던 경제 전망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2021년에 팬데믹 전후의 부작용이 해소되는 원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내년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안 좋은 그런 부작용들이 모두가 현실화되고 시장에 반영이 된 시기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PCPI 지표가 30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고 경제 성장률은 1983년 이후로 최고치. 하지만 그것은 2021년이 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망 저 표에서 보시면은 다 주홍색으로 나타난 그런 표들 막대기가 올해 건데 뭐 GDP도 제일 높고 뭐 실업률도 제일 높고 그리고 PC 인플레이션도 제일 높고 이렇게 나타나 있죠. 물론 맨 오른쪽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 기준금리는 가장 낮은 게 당연하겠지만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GDP도 낮아지고 그리고 저 고용은 안정권에 들어갔고 PC 인플레이션은 내년에 뚝 떨어집니다. 2%대로. 높은 성장률이
노동시장을 개선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페드 정책의 변화와 안정되는 인플레이션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유가하고 우리가 상품시장 시세 알려주는 CRB 인덱스 찾아보면 12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 조정받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지만 고가를 마구 경신하는 그런 모습하고 많이 다르죠. 아마도 이것도 정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우리가 페드의 전망치 저걸 보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상품시장 흐름을 보면은 많이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PC 인플레이션이 내년부터 2%로 진입하고 GDP는 오히려 그보다 높은 4% 성장이면은 향후 3년 중에서 가장 좋은 때가 내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성장률하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모두 다 2%로 진입하는 게 2023년, 2024년부터니까 그 이전에 성장률이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시기는 내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자산시장은 내년이 가장 좋을 수가 있다. 향후 3년 이내에. 그리고 내년 이후에 조정을 간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아직 이른 것이 인플레이션하고 성장률이 모두 다 2%가 지속된다는 점을 만족한다면은 페드의 목표 물가 관리제에 부합되는 그러한 수치들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페드의 자산 전망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경제 측면에서 자산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확률보다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요약하고 있는 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자산시장 계속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다시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을 또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피는 언제까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디커플링이 해소가 되려면은 어느 포인트가 될 것인가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걸 보려면은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대외 의존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 세계 경기하고 그대로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표는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글로벌 경기가 이제 모두 다 조정으로 진입했습니다. 저게 이제 11월 기준인데 거의 대부분이 한 10월을 정점으로 해서 경기 조정세가 진입 중이죠. 2018년 이후에 경기 조정세가 나타났었던 그 시기하고 비교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좀 빨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018년 경기 조정이 나타났을 때 2019년까지 우리나라는 그냥 박스피로 계속 머물렀었는데 미국 시장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경제가 거의 골디락스 수준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경제 지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조정세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년에 미국 시장이 저것을 가지고 조정을 보인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힘들고 상승 속도는 좀 조절이 될 수가 있을지언정 상승세는 계속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다만 그것이 이머징 시장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불안감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불안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디커플링이 해소가 되려면은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 경제 지표가 언제 반전이 될 것인지 그걸 논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은 하락 속도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런 하락 속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속도가 늦어지면서 반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것이 100 이하로 내려온 경기 위축 국면으로 진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만약에 100 이상에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께 경기 반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나타나는 경기 반전이 또 이머징 마켓 쪽이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경기 선행지수가 하반기에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의 디커플링은 급격히 해소되면서 마치 이 팬데믹 이후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모습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나타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좀 지켜보자,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의 반전 그리고 신흥국으로의 매수세를 좀 기대를 해보는 내년장 저희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의 붐입니다.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민경철 위원님 오늘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요. 어제 네. 또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네.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잖아요. 아, 이게 참 방송에서 다루기만 하면 네. 뭐 다 올라가기만 하니까 참 걱정입니다. 이게 또 이제
뭐 왜 가끔씩 걱정해요? 네. 뭐 가끔씩 이제 또 뭐 하한가도 가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또 이제 뭐 안 좋은 일도 해서 제 텐션이 떨어질 텐데. 에이, 위험 발언 하십니다, 그래서, 또. 네. 네, 너무 올라가기만 하니까 또 걱정입니다. 일단 네. 뭐 우리 종목들이 지수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체적으로 좀 강한 흐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05%까지 무너졌는데 지금은 뭐 마이너스 0.81% 정도로 낙폭을 조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적인 부분은 빠지고 있습니다. 배당락이기도 하고 네. 배당 권리락이기도 하고 우리 기관 쪽에서 좀 대량의 수급적인 매물들을 좀 투하하면서 좀 대형주는 빠지고 중소형주 코스닥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거래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좀 이상한 증시 흐름이 오늘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어제 종목들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그리고 오늘 아침 이제 매매 네. 시그널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진행하고 오늘의 이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에 대한 분석, 강의,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리뷰부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우리가 바로 어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SG 종목 장중에 2.83%가 올라갔습니다. 네. 지수 자체는 빠졌어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지금 약보합입니다. 근데 하루 만에 2.83%의 수익률이라기보다는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YOM도 장중 플러스 2.69%, 장중 2.96%의 상승 시세를 보였고, 자, RF세미도 장중 1.67%의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자, 코스피가 마이너스 0.8% 하락을 가져가고 있는 것과는 좀 상반되게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하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모아텍 종목입니다. 자, 이제 모아 갔으면 바닥에서 모아 갔으면은 되게 좋았던 종목이 이제 모아텍 종목인데, 자, 오늘 장중에 26%가 올라갔습니다. 네. 자,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자 바닥에서 그동안 자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이 어제 막대하게 유입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제자 기준으로 주요한 우리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이다라고 어제 내일의 붐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플러스 26%라는 막대한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2,500여 개 종목들 중에서 4개 종목을 딱 찍어 드렸는데 4개 종목이 다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제 텐션도 좋을 수밖에 없다. 높을 수밖에 없네요. 안 네. 좋지 않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일단 어제 우리가 11시 긴급하게 우리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종목 상담을 문의해 주셨던 종목이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APTC부터 네오 이뮨텍까지 있었는데 오늘 자, 어제 상담 진행했던 진흥생명과학 바닥에서 5%, 자, 이노와이어리스 자, 장중 6% 그리고 자, 주목하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자, 데브시스터즈가 장중에 플러스 27%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노란톡에서 분명히 네. 이제 번호 뒷자리까지 이제 소환을 해서 이거 올라갔다. 너무 축하드린다. 네. 오늘 이거 VI 걸릴 때 제가 그거를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노란톡에서 자, AS까지 진행을 해드렸는데 네. 노란톡에 안 들어오셨나 봅니다. 그래서 뭐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방송을 네. 보고 계신다면 네. 일단 어제 11시, 12시 방송에서 상담 남겨주신 우리 뒷자리 번호 11땡땡님 너무나도 오늘 수익 축하드린다. 네. 수익이라기보다는 오늘 데브시스터즈 그래도 급등 축하드린다라고 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과거에도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났다가 마이너스 60% 폭락했다가 그 눌림목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자, 64,000원짜리가 20만 원까지 폭등했고 20만 원에서 또다시 자, 86,000원까지 반 토막 넘게 조정받다가 오늘 처음으로 자, 막대한 거래대금이 단기 박스권 하단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 올라가면은 우리 어제 상담 남겨주셨던 시청자분 평단가까지 비중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부가적인 AS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네네네. 이 종목 말고 또 이제 마지막 한 종목만 빠르게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종목이 너무 많죠. 네, 일단 오늘 이제 아침에 자, 매매 시그널에서 다뤘던 종목이 EM 플러스라는 종목이었는데 자, 이 종목이 과거에 뭐 안티에이징 뭐 이런 뭐 이슈들 뭐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정정하겠습니다. 자, YOM이 안티에이징이었고요. 네. 자, EM 플러스는 이제 그래핀 관련주로 과거에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었는데, 자, 어찌됐건 과거에 27,000원에서 최근 바닥권 구간을 지나고 있다가, 자, 거래대금이 어제와 오늘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 포착해서, 자, 오늘 아침에 시초에 자, 매매 시그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드렸는데, 막판에 26%.
오늘 상한가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이제 매매 시그널에서 다루고 나서 주요한 제시해드렸던 지지 구간 이탈 없이 오늘 장 막판에 상한가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면서 네. 오늘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정말 소개하실 종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 다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절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 오늘의 종목과 함께 가격 전략은 또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바로 오늘 붐 종목들 들어볼까요? 네, 2,500여 개 종목들 중에서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빵쪼가리, 네. 점심에도 빵쪼가리를 먹으면서 차트를 아이고. 많이 돌려봤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종목 세 가지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메타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자, 본 종목이 과거에 3,900원에서 2,500원까지의 낙폭을 확대하고 과매도 구간에서 이중 바닥을 다지고 W자 형태로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근데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막대한 거래 대금이 어디서? 바닥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간이 큰 그림에서 보면은 대시세에 초입이 될 수 있는 구간을 오늘 만들었다라는 이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본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은 제가 노랑톡에서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도 좋네요. 메타바이오 매드. 네, 뭔가 메타버스 플러스 바이오 뭔가 희망 사항입니다. 그런 느낌이라서. 진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우리 사업 보고서를 봐야죠. 하지만 네. 사명만 보면은 메타버스 플러스 바이오? 네. 라는 좀 이름이 자세한 좀,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 엔텔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좀 종목명이 생소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가가 올라간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과거 우리 6월 달까지만 해도 주가 7,000원짜리가 18,000원까지 거의 150% 한두 달 만에 빵! 치고 왔어요. 치고 가고 나서 우리 어제 이제 서경희 부장들에서 테마 부장님이 이렇게 고양이 차트 그리는 법을 알려줬는데 이렇게 쌍고점을 찍고 빠지면은 이게 고양이 차트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쌍고점을 찍고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모습, 거래대금 매수세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자 주가가 이렇게 약하게 힘없이 거래대금 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근데 과거에 이렇게 6개월 동안 흘러내렸던 과거의 엔텔스는 잊어버려라 라고 언제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엔텔스가 나는 지금까지와 달라질 거야.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이 친구도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포부를 주식시장에 밝히고 있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바닥을 다졌고 그리고 이중 바닥을 다지고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끝내가는 과정에서의 이제 마지막 체제 변환, 이제 상승 구간으로서의 진입을 오늘 꿈꾸고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500여 개 종목들 중에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즉 슈팅 자리를 만들어낸 종목이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명도 중요하고 네. 대략적인 큰 그림에서의 부분들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목표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지선입니다. 맞습니다. 그 지지 구간을 이탈한다면 주가는 더 하락할 것이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지지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장 마감에 다시 한번 또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앞서 두 종목보다는 네. 파괴력이 조금은 적어요. 파괴력이요? 파괴력. 그 파괴력 이퀄 막대한 거래대금입니다. 네, 거래대금이 조금은 적지만 그래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코로나 폭락장에서 무너졌다가 과매도 구간에서 기간 조정 거치고 주가가 또다시 5,000원, 6,000원에서 14,000원까지 100% 폭등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도 딱 쌍고점 찍고 빠졌거든요. 자, 이렇게 고양이 차트를 만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무너졌죠. 그래서 쌍고점을 찍고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몰리시는 구간, 첫 번째 고가, 두 번째 고가, 여기 최고점, 이미 저가에서 주가 올라갔는데 이 정상을 뚫어내면은 위에가 하늘까지 우주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매수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13,000원, 14,000원에서 8,000원까지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무너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쭉쭉쭉 계속 감소하면서 주가는 계속 힘없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회색 구간, 약세 구간을 마무리하고 오늘 강세 구간 전환한 모습이고요. 직전에 우리 장기평 라인 때의 매물을 막대한 거래대금으로 한 방에 뚫어내는 슈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2년 동안의 주가 평균이 주가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저항 구간이에요. 근데 이 저항 구간을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냈다? 이것은 곧 여기가 지지 구간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큰 그림에서의
네, 우리 강세 구간이 지속되어 가는 과정에서 과거로 따지면 자, 이런 구간을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대금 터지면서 바닥에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자 이게 강세로 큰 그림에서 대시대를 기록했듯이 앞으로도 네, 막대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닥에서 이제 추세 전환하는 그 시작점이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앨범 오늘의 종목들도 챙겨드렸습니다.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지지 라인, 그 매수 타점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고요. 여기에서 그런 가격 전략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금일분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